안녕하세요. 현수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아침이고요. 오랜만에 하늘이 굉장히 맑게 폈어요. 요 며칠 내내 계속 흐렸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공기도 되게 가볍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만에 또 이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 절반 이상 읽었었네요. 절반? 절반 좀 넘게.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려요. 제6장 1996년 6월 23일. 야, 96년 6월 23일에 쓴 회고록입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96년에 홋카이도 사로마 호수. 저 이때 없었거든요, 이 세상에. 이제 아무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당신은 100km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달린 적이 있는가?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그런 경험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보통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람은 우선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는다. 나는 딱 한 번 그렇게 달린 적이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km의 레이스를 완주했다. 신체의 소모는 물론 극심했고 레이스가 끝난 후 한동안은 이제 당분간 달리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질리지도 않고 언젠가 또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는 날이 돌아올지는 모른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은 내일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 레이스는 러너로서의 나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일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100km를 혼자서 계속 달린다는 행위 속에 얼마만큼의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성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항상 그렇듯 아마도 어떤 종류의 특별한 인식을 당신의 의식에 반영하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관조에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덧붙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당신 인생의 광경은 그 색깔과 형상을 바꾸어 나가게 될지도 모른다. 많건 적건, 좋건 나쁘건 나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뒤에 계속되는 것은 레이스의 며칠 후에 잊어버리기 전에 라고 생각하고 써두었던 심상 스케치 같은 글을 정리한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읽어보니 그때 달리면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했던 것이 무척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그 가혹한 레이스가 내 안에 어떤 것, 기뻐할 만한 것, 그리고 그렇게 순순히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남기고 갔는지 대략적인 것을 여러분도 이해해 줄지는 모른다. 그런 건 잘 알 수 없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지만 사로마 호수를 달리는 100km 울트라 마라톤은 매년 6월에 장맛비가 오지 않는 홋카이도에서 열린다. 홋카이도의 초여름은 기분 좋은 계절이지만 사로마호가 있는 북부의 진짜 여름이 찾아오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한다. 스타트 시각인 이른 아침은 특히 몸이 오싹오싹할 정도로 한기를 느낀다. 춥지 않도록 충분히 옷을 껴입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 높이 떠서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면 마치 허물을 벗어가며 성장하는 벌레처럼 주자는 달리면서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뒤로 벗어던지며 달리게 된다. 하지만 장갑만은 마지막까지 벗을 수 없고 탱크톱만 입고 달리기에도 약간 춥다. 만약 비라도 온다면 더 추워질 것이다. 그러나 고맙게도 그날 하늘은 구름에 덮여 있긴 했어도 끝날 때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주자는 오츠크 해와 마주한 사로마 호수의 주위를 끼고 달린다. 실제로 달려보면 알겠지만 사로마는 엄청나게 큰 호수다. 호수의 서편에 있는 와키베스 정이 스타트 지점이고 동쪽에 있는 도코로 정이 결승점이다. 마지막 코스에서 와카겐 세이카엔이라는 바다와 면한 가늘고 긴 광대한 어, 광대한 자연 공원 속을 달린다. 코스로서는 만약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있다면 참으로 아름답다. 전 코스에 걸쳐 교통 통제 같은 것은 없지만 원래 자동차나 사람이 지극히 적은 곳이기 때문에 딱히 그럴 필요도 없다. 연도에는 소들이 느긋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다. 소들은 주자들에게는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풀을 뜯는 일에 바빠서 호사가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다. 또 주자 쪽에서도 소들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만한 여유는 없다. 42킬로를 지나면서부터는 10킬로마다 관문이 있어 제한 시간 내에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실격이 되어버린다. 매년 꽤 많은 주자들이 실격 처분을 받는다. 제한이 꽤 엄격한 대회인 것이다. 달리기를 목적으로 일부러 일본의 최북단 가까이까지 찾아왔는데 도중에 실격 처분을 받고 싶지는 않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한 시간만은 클리어하고 싶다. 이 레이스는 일본 울트라 마라톤의 효시 중 하나인 대회로 이 지방 사람들의 힘으로 매우 원활하고 기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달리고 있으면 매우 기분이 좋고 또 달리기 쉬운 대회다. 출발해서 55km가 되는 휴식 지점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할 만한 것은 없다. 그저 묵묵히 달리기만 했을 뿐이다. 일요일 아침의 장거리 달리기와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1km 6분의 조깅 페이스를 유지하면 100km는 10시간에 주파할 수 있다. 거기에 휴식과 식사 시간을 넣고 이런저런 것까지 더해 11시간 이내에 완주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속셈이었다. 42km 지점에서 여기까지가 마라톤 풀코스 거리입니다 라는 표시가 있다. 콘크리트 위에 하얀 라인 한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다. 그 라인을 넘어섰을 때는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가벼운 전율을 느꼈다. 42km보다 더 긴 거리를 달리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체험이었다. 즉,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 지브롤터 해협인 것이다. 거기서부터 미지의 망망대해로 들어선다. 그 앞으로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미지의 생물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짐작도 할 수 없다. 먼 옛날에 선원이 느꼈을 법한 두려움에 숙연해지는 마음이 어렴풋이 몸 안에 느껴진다. 그 라인을 넘어서 50km 지점에 가까웠을 무렵 몸의 상태가 조금 변한 것 같다고 할 느낌이 있었다. 다리의 근육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엄습한다. 급수 지점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물을 조금씩 보충하려고 신경 써왔지만 그래도 탈수는 마치 불길한 숙명처럼 어두운 마음을 품은 밤의 여왕처럼 내 뒤를 쫓아왔다. 희미한 불안이 뇌리를 스친다. 아직 절반도 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정말 100km를 완주할 수 있을까? 55km의 휴식 지점에서 새 운동복을 갈아입고 아내가 준비해둔 가벼운 식사를 한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올랐기 때문에 반바지를 벗고 셔츠와 팬츠를 가벼운 것으로 새로 갈아입는다. 뉴발란스의 울트라 마라톤 전용 슈즈를 사이즈 8에서 8.5의 것으로 바꿔 신는다.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신발 사이즈를 한 치수 큰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날씨가 줄곧 흐려서 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는 모자는 벗기로 했다. 모자에는 비가 올 경우 머리가 차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금은 비가 올 것 같은 기미도 없었다. 지나치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장거리를 달리기에는 더없이 이상적인 컨디션이다. 젤리로 된 영양제를 2알 삼키고 수분을 보충해가며 버터를 바른 빵과 쿠키를 먹었다. 잔디 위에서 조심스럽게 스트레칭을 하고 장단지에 근육 소염 스프레이를 뿌린다.
얼굴을 씻고 땀과 먼지를 닦아내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본다. 이곳에서 약 10분 정도 휴식을 취했지만 그 사이 한 번도 앉지 않았다. 일단 앉아버리면 다시 일어서서 달리는 일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주저앉지 않았다. 괜찮아? 라고 아내가 묻는다. 괜찮고 말고 나는 짧게 대답한다. 그 말 이외에 대답할 말이 없다. 수분을 보충하고 하반신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도로로 나와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남은 거리는 45km. 그저 결승점까지 계속 달려갈 뿐이다. 그렇지만 달리기를 시작한 순간 내가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다리 근육이 경직되어 굳어버린 낡은 고무처럼 되어버렸다. 스태미나는 아직 충분히 있다. 호흡도 정상이고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자, 달리자 라고 마음은 재촉하는데 다리는 다리대로 나와는 얼마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할 수 없이 말을 듣지 않는 다리는 단념하고 상반신을 중심으로 한 주법으로 바꿔본다. 팔을 크게 휘두르며 상반신을 흔들어 그 순간의 동력을 하반신으로 전달한다. 그 힘을 이용해서 두 다리를 앞으로 밀어낸다. 물론 느릿느릿 달릴 수밖에 없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스피드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난 듯이 또는 체념을 한 것처럼 다리 근육이 제대로의 움직임을 되찾고 평소와 가까운 느낌으로 그럭저럭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나 다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55km 휴식 지점에서 75km 지점까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 느슨하게 돌아가는 육류 다지는 기계 속을 빠져 넘어가는 쇠고기와 같은 기분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은 있지만 아무튼 몸 전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힘껏 당긴 채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몸이 뿔뿔뿔 흩어져 당장이라도 해체되어 버릴 것 같다. 기름이 다 떨어지고 볼트가 풀리고 톱니바퀴에 아귀가 안 맞는 것이다. 스피드는 급속하게 떨어져 가고 뒤에서 오는 주자에게 차례차례 추월당하고 만다. 70세쯤 된 몸집이 작은 여성 러너에게도 추월을 당했다. 힘내세요 라고 그녀는 나를 격려해준다. 난감하다. 이제부터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40km나 남았다고 하는데 달리고 있는 동안 몸의 여러 부분이 차례차례 아프기 시작했다. 오른쪽 허벅지에 한동안 통증이 오고 그것이 오른쪽 무릎으로 옮겨가고 왼쪽 허벅지로 다시 옮겨가고 하는 식으로 몸의 각 부분이 번갈아가며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통증을 소리 높여 호소했다. 비명을 올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사정을 호소하고 경고를 해댔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100km를 달린다는 것은 미지의 체험이었고 모두 각기 할 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잘 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은 인내하며 묵묵히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 강한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려고 하는 급진적인 혁명 의회를 당통이나 로베스 피에르 같은 이들, 이 변론을 구사해서 설득하는 것처럼 나는 신체의 각 부위를 열심히 설복한다. 격려하고 매달리고 치켜 세우기도 하고 질책도 하며 고무도 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일이 아닌가. 지금은 어떻게든 참고 힘내다오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은 두 사람 다 목이 댕강 날아가 버렸잖아. 어찌됐든 그럭저럭 이 고통에 찬 20km를 이를 악물고 견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힘든 고비를 넘겼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의 순수한 기계다. 기계니까 아무것도 느낄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렇게 나 자신을 타일렀다. 거의 그것만 생각하면서 참았다. 만약 내가 피도 살도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허물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확실히 여기 있다. 그에 따라 자기라고 하는 의식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순간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은 이른바 편의적인 형식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것은 기묘한 사고방식이며 기묘한 감각이었다. 의식이 있는 것이 의식을 부정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다. 그래도 아무튼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기적인 장소로 몰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 이외에 달리 연명할 길이 없다고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의 순수한 기계다. 기계니까 아무것도 느낄 필요가 없다.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 말을 머릿속에서 만트라처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글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감지하는 세계를 되도록 좁게 한정하려고 애쓴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겨우 3미터 정도 앞의 지면으로 그보다 앞은 알 수 없다. 내가 당면한 세계는 기껏해야 3미터 앞에서 끝나고 있다. 그 앞의 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늘도 바람도 풀도 그 풀을 먹는 소들도 구경꾼도 성원도 호수도 소설도 진실도 과거도 기억도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물인 것이다. 여기서부터 3미터 앞의 지점까지 다리를 움직인다. 그것만이 나라고 하는 인간의 아니지. 나라고 하는 기계의 작은 존재 의의인 것이다. 5킬로마다 마련되어 있는 급수대에 멈춰서서 물을 마신다. 잠시 멈출 때마다 정성스레 근육 스트레칭을 했다. 근육은 일주일 전에 먹다 남긴 급식용 빵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다. 도저히 나 자신의 근육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메보시가 놓여있던 곳에서 우메보시를 먹어보았다. 우메보시가 이렇게 맛있는 줄 생각지도 못했다. 입속에서 염분과 신맛이 퍼지며 서서히 몸 전체로 스며들어갔다. 무리를 해서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걷는 쪽이 현명했을지도 모른다. 많은 주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걸으면서 다리를 쉬게 한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걷지 않았다.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휴식은 착실하게 취했다. 그러나 걷지는 않는다. 나는 걷기 위해서 이 레이스에 참가한 건 아니다. 달리기 위해 참가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 목적 하나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일본의 북녘 끝까지 날아온 것이다. 아무리 달리는 스피드가 떨어졌다 해도 걸을 수는 없다. 그것이 규칙이다. 만약 자신이 정한 규칙을 한 번이라도 깨트린다면 앞으로도 다시 규칙을 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은 아마도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계속 달리는 사이에 75km 근처에서 뭔가가 슥 하고 빠져나갔다. 그런 감각이 있었다. 빠져나갔다 라는 말 이외에 그럴듯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치 돌벽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쪽으로 몸이 통과해버렸던 것이다. 언제 빠져나가는지는 정확한 시점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저편으로 나는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하고 그대로 잘 납득했다. 그럴듯한 논리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나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빠져나갔다 라고 하는 사실만은 납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아무것도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다 라는 말이다. 나타난 흐름을 자동적으로 어렵사리 계속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거기에 몸을 맡겨놓고 있으면 어떤 힘이 나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지만 그 무렵에 그 무렵에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내게 그다지 중대한 문제는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다. 피로에 지쳐 있다는 것이 늘 그런 상태라고 하는 이른바 상태로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한때는 들끓고 있던 근육의 혁명의회도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를 거는 것을 포기한 듯 했다. 더 이상 누구도 테이블을 두드리지 않고 아무도 컵을 던지지 않았다. 그들은 피로에 지친 모습을 역사적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혁명적 성과로 그저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규칙적으로 팔을 앞뒤로 흔들며 다리를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딛기만 하는 자동적인 존재로 변해 있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자 육체적 고통마저 거의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사정이 있어서 처분할 수 없는 보기 싫은 가구처럼 어딘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린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린 뒤 많은 주자를 추월했다. 75km의 관문, 여기를 8시간 45분 이내로 통과하지 않으면 실격된다. 지난 지점부터는 나와는 반대로 많은 주자가 스피드를 떨어뜨리고 혹은 달리는 것을 단념하고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거기서부터 결승점에 들어가기까지 아마도 200명 정도는 추월했을 것이다. 적어도 200명까지는 헤아렸다. 내 뒤에서 달려온 주자에게 추월을 당한 것은 한 번인가 두 번뿐이다. 추월한 주자의 수를 일일이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달리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처럼 피로에 지쳐버린 상태에 빠져 있고 그 극도의 피로를 한 몸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채 더욱이 이렇게 착실하게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로서는 그 이상 이 세상에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동 조종 같은 상태로 몰입해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더 달리고 있으라는 말을 듣는다면 100km 이상이라도 아마 달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조차 머릿속에서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나는 그 이상함을 이상함으로 느낄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는 달린다는 행위가 거의 형이상학적인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행위가 먼저 거기에 있고 그 행위에 딸린 것 같은 존재로서 내가 있다. 나는 달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뭔가 익숙한 말인데요.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있으면 마지막 단계쯤에 1분 1초라도 빨리 골이 내서 아무튼 이 레이스를 완주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그런 건 추호도 생각나지 않았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선 한 단락을 짓는다는 것뿐으로 실제로는 대단한 의미가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끝이 있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라는 사물의 의미를 편의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또 그 유한성에 애두른 비유로서 어딘가의 지점에 다른 일은 젖혀놓고 우선 종착점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꽤 철학적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것이 철학적이라는 따위의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말이 아닌 오직 신체를 통한 실감으로서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뿐이다. 기나긴 반도 모양으로 마지막 겐세이 카엔 코스에 들어선 후부터는 그런 마음이 한층 더 강해지게 되었다. 명상 상태와 비슷한 주법이었다. 해변의 풍경은 아름답고 오츠크 해의 바다 냄새가 맡아졌다.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해서 공기는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독특한 초여름에 짙은 풀냄새도 났다. 몇 마리의 여우들이 들판에 무리지어 있는 것도 보였다. 그들은 진기한 구경거리라도 대하듯 주자들을 보고 있었다. 19세기의 영국 풍경화에 나올 법한 의미심장한 모양의 구름이 두껍게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바람은 전혀 없다. 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묵묵히 결승점을 향해서 발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 풍경 속에서 나는 한없이 조용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뱉는다. 호흡 소리에는 흐트러짐을 들을 수 없다. 공기는 매우 온화하게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 나의 말없는 심장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고 있다. 내 폐는 부지런한 일꾼의 풀무처럼 규칙적으로 새로운 산소를 체내로 거두어들인다. 나는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 연도의 사람들이 힘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쳐준다. 그 소리는 투명한 바람이 되어 내 몸속에 들어와 그냥 지나가 버린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 멀리까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매우 고요하고 고즈넉한 심정이었다. 의식 같은 것은 그처럼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나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 의식이라는 것은 무척 중요한 존재로 다가온다. 의식이 없는 곳의 주체적인 이야기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의식 같은 건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조로정의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솟구쳤다. 장거리 레이스의 결승점에 들어선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만 이번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다. 오른손 주먹을 허공에서 꼭 쥐어본다. 시각은 오후 4시 42분. 출발하고 나서부터 11시간 42분이 지나고 있었다. 한나절 만에 가까스로 땅에 주저앉아 타올로 땀을 닦고 물을 실컷 마시고 운동화의 끈을 풀고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발목에 스트레칭을 한다. 자랑스럽다고 할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 나름의 성취감 같은 것이 이제야 생각난 듯이 가슴속이 북받쳐 오른다.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을 자진해서 맡아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갈 만한 힘이 내 안에도 아직 있었구나 하는 개인적인 기쁨이며 안도감이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 쪽이 오히려 강했는지도 모른다. 몸속에 견고하게 묶여있던 매듭 같은 것이 점점 느슨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것이 내 안에 존재했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지만 사로마우스의 레이스 직후는 손잡이를 꼭 잡고 엉금엉금 계단을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두 다리의 피로는 며칠 지나는 사이에 회복되고 평소대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의 두 다리는 장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잘 단련되어 왔던 것이다. 문제가 생긴 것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손에 관한 부분이었다. 다리 근육의 피로를 커버하기 위해 손을 지나칠 만큼 앞뒤로 강하게 흔든 탓이다. 경기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자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고 벌겋게 되고 커다랗게 부어올랐다. 오랜 세월 동안 마라톤을 해왔지만 달리고 난 뒤에 다리가 아니라 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울트라 마라톤의 체험이 나로 하여금 터득하게 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다. 내가 갖게 된 것은 어떤 종류의 정신적 허탈감이었다. 문득 떠오른 것은 러너스 블루라고 나 할 만한 것이다. 옅은 필름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울트라 마라톤을 달리고 난 뒤에 나는 달린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전처럼 자연스러운 열의를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린 듯 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인 피로를 여간해서 잘 풀기 어려웠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달리고 싶다라는 의욕이 내 안에서 이전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던 것이다. 매일의 조깅 횟수도 거리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 뒤에도 전과 같이 매년 한 번은 마라톤 풀코스를 계속 달렸다.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어설픈 기분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나 그 나름대로 진지하게 연습을 하고 그 나름대로 진지하게 레이스를 완주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름대로라는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내 몸의 중심에 뭔지 모를 낯선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듯 했다. 그저 단순하게 달린다는 의욕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다. 뭔가를 상실했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뭔가가 러너로서의 내 안에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프로세스가 나에게 이 익숙하지 않은 러너스 블루를 불러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내 안에 새롭게 생겨난 것, 딱 말맞은 말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어쩌면 체관에 가까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100km의 레이스를 완주함으로써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는 약간 다른 장소에 발을 들여놓은 듯 했다.
75km 지점을 지나서 피로감이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린 후부터 의식의 공백화에는 뭔지 모를 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여운까지 있었다. 거기에는 나에게 뭔가의 내적 성찰을 강요하는 것이 있는 듯 했다. 그 때문에 나는 달린다는 행위에 대해서 이전처럼 누가 뭐래도 라고 하는 단순하게 긍정적인 기분을 지닐 수 없게 됐는지도 모른다. 아니, 실제로는 그다지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달린다는 행위에 대해 얼마간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너무도 많은 거리를 지나치게 많이 달려왔던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40대 후반에 접어들어 체력적인 능력 면에서 나이라는 피할 수 없는 벽에 직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육체적인 피크를 지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했는지도 모른다. 또는 종합적인 남성 갱년기 같은 시기를 맞이하여 그것이 가져온 정신적인 나락을 기어 나왔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정적인 칵테일과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일까? 당사자인 나로서는 그런 상념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별할 수가 없다. 어쨌든 나는 그것을 러너스 블루라고 이름을 붙였다.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 나름의 자신감도 생겨났다. 달리기를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후유증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있었다. 그 뒤 장기간에 걸쳐 나는 장거리 러너로서의 슬럼프를 맞이하게 되었다. 마라톤 풀코스 기록은 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갔다. 연습도 레이스도 다소의 차이는 있을망정 모든 것은 똑같은 일의 의례적인 반복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이전과 같이 내 마음을 뛰게 하지 못했다. 레이스 당일에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의 양도 눈금 하나만큼은 줄어든 것 같았다. 그런 영향도 있었는지 나는 흥미의 중심을 마라톤 풀코스에서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도전으로 옮겨 다시 체육관에 다니면서 열심히 스쿼시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생활 스타일도 조금씩 변화해 갔다. 달리는 것만이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반은 의식적으로 달리는 것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초기에 억지가 심한 열정을 쏟다가 식어버린 연애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무척 길게 지속된 러너스 블루의 안개를 나는 가까스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는 듯하다. 아침에 조깅을 위해서 러닝 슈즈를 신을 때의 그 희미한 태동을 감지할 수 있다. 내 주위에서 그리고 내 안쪽에서 그런 공기가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작은 새싹을 주의 깊게 키워나가고 싶다. 기척을 놓치지 않도록, 광경을 놓치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는 나 자신의 신체를 향해 신경을 집중한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매우 순수한 심정으로 지금 나는 마라톤 풀코스를 위해 매일매일 달리는 거리를 쌓아가고 있다. 새로운 노트를 펼쳐놓고 새로운 잉크병을 열고 거기에 새로운 글자를 쓰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활달한 기분을 다시 품게 되었는가? 지금은 아직 차근차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없다. 케임브리지 거리와 찰스 강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전에 느끼고 있었던 마음이 되살아났는지도 모른다. 무심하게 달리기를 즐기던 나날의 기억이 그리운 정경과 함께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내 안에 어떤 종류의 피하기 어려운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그 때문에 필요로 했던 기간이 드디어 끝났다. 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른다. 앞에서도 썼지만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듯이 나는 쓰면서 사물을 생각한다. 생각한 것을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지어 나가면서 사물을 생각한다. 쓴다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고를 형성해 간다. 다시 고쳐 쓰므로 사색을 깊게 해나간다. 그러나 아무리 문장을 늘어놓아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아무리 고쳐 써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다. 가령 지금이 그렇다.
그럴 때에는 그저 가설을 몇 가지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혹은 의문 그 자체를 차례차례 부연해 갈 수밖에 없다. 혹은 그 의문이 지닌 구조를 뭔가 다른 것과 구조적으로 맞대어 비교하든지, 솔직히 말해서 나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와 경위로서 러너스 블루가 내 몸에 배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와 경위로서 지금 그것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려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은 아직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어쩌면 결국에는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마 인생이 아닐까 라고. 우리는 아마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송두리째, 이유도 모른 채 그 어떤 경우에도 아랑곳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세금이나 조수의 간반, 존 레논의 죽음과 월드컵의 오심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어찌됐든 세월이 한 바퀴 돌아 하나의 사이클이 완결됐다고 하는 실감이 내 안에 있다. 달린다는 행위가 일상생활에 있어 기쁨에 찬,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일부로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 벌써 4개월 이상 매일매일 착실하게 나는 계속 달리고 있다. 그것은 단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다. 어떤 정해진 의식도 아니다. 거리로 나와 달리는 것을 몸이 자연스럽게 희구하고 있는 것이다. 갈증난 몸이 물기가 있는 신선한 과일을 바라는 것처럼. 11월 6일 뉴욕시에서 어디까지 기분 좋게 만족할 수 있는 달리기를 할 수 있을지 결과를 지켜보고 싶다. 기록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아마도 젊은 날과 똑같이 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별로 유쾌한 일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일인 것이 분명하다. 나에게 역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역할이 있다. 그리고 시간은 나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충실하게, 훨씬 정직하게 그 직무를 다하고 있다. 아무튼 시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 때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요절을 면한 사람에게는 그 특전으로서 확실하게 늙어간다고 하는 고마운 권리가 주어진다. 육체의 감퇴라고 하는 영예가 기다리고 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만큼의 충족감을 가지고 42kg를 완주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즐길 수 있는가? 아마도 그것이 이제부터 앞으로의 큰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수치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는 즐기며 평가해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약간 다른 성취의 궁지를 모색해가게 될 것이다. 나는 기록에 도전하는 무심한 젊은이도 아니고 한낱 무기적인 기계도 아니다. 한계를 알면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오래 자신의 능력과 활력을 유지해 가려 하는 한 사람의 직업적인 소설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뉴욕시티 마라톤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한 달. 이제 그 다음 10년 뒤의 기록이네요. 2005년 10월 30일이네요. 뉴욕의 가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km. 정말 글로 읽기만 해도 숨이 가쁜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0km를 달릴 생각을 했을까요? 쉬지 않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소설책을, 이 회고록을 지금 쉬지 않고 읽어서 한 챕터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뭔가 저도 이 소설, 회고록을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었는데 확실히 깁니다. 정말 읽는 내내 마라톤 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야, 이거 진짜 길다. 읽다가 그냥 멈출까? 내일 계속 이어서 읽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 읽고 나니까 역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5월부터는 나름 사람이 살만해요. 일단 5일에 쉬잖아요. 5일에 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하면 돼요. 수요일까지만. 오늘 내일 하고 수요일에는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이제 곧 이제 주말이다라는 느낌처럼 그렇게 목요일에 쉬고 금요일에 출근을 하면은
와, 이것만 하면 또 주말이다 라는 그런 느낌. 그러면 순식간에 5월이 그 뭐냐 3분의 1이 지나가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지금 아버지가 자꾸 폴드 3를 얘기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폴드 3가 정말 비싸거든요. 폴드 3.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홍대를 가는데 홍대 정말 기대가 돼요. 즐겁게 놀아볼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인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